예,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봄학기 마이크로플루이딕 시스템 강의를 하게 된 융합대학원의 이승우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직접 보고서 강의를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당분간은 뵙고 마이크로플루이딕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혹은 뭐 플루이딕스 하면은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대부분이 이게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는 맞죠. 왜냐면 이제 플루이딕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플루이딕이 마이크로 환경에 있을 때 걔네들이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를 공부하는 일종의 역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케닉스인 거죠. 그러니까 플루이드에 관련된 미케닉스인데 그 플루이드가 마이크로 환경에 있을 때를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미케닉스 혹은 플루이드 미케닉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플루이드의 거동을 이해하는 데는 물론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플루이드가 마이크로 환경 안에서 거동을 하는지 정량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로 응용이 많이 이제 플루이드 미케닉스가 적용이 되면서 유체의 거동이 이런 매크로스코픽한, 그러니까 마이크로 환경보다 훨씬 더 큰 환경에 있을 때보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우겠지만 라미나 플로우로 부르는 측류에 의해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고, 이거는 1차 혹은 2차 편미분 방정식만 풀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은 그 여러분들 학부 때 전공에 따라서 수월하게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도. 근데 제가 사실 이번 학기 목표로 하는 거는 그 플루이딕 미케닉스,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환경에서의 그 미케닉스를 이해할 수 있는 펀더멘탈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뭐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 안에 텀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독립돼서 스스로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시켜드리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이제 마이크로 환경에서 플루이드가 거동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는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사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 마이크로플루이딕스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대학원생들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인트로덕션 파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가 재미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해 드릴 거고요. 자, 그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죠. 일단 제가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게 의외로 일상생활에도 이미 여러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시를 드는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뭇잎에 있는 미세 관들이죠. 이렇게 나뭇잎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 시에 이제 필요한 그 소스 물질들이 CO2도 있을 수 있고요. 물도 있을 수 있죠.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혹은 플루이딕 미케닉스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전공을 갖고 있는 학생들 경우에는 기체를 플루이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기체도 역시 플루이드입니다. 그 플루이드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첫 번째 장 끝나고 플루이드 베이직스를 시작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그러한 양분 소스 물질이 이런 그 나뭇잎의 미세관을 타고 가서
포토신테시스 시스템에서 이제 인공광합성이 일어나게 되고 만들어진 양분 역시 이렇게 미세관을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이런 광합성 시스템도 전형적인 그 마이크로플루이딕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마이크로플루이딕스라는 분야가 그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됐던 그 주된 동기는 2000년 이제 전후에,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이죠. 그 마이크로 나노 패브리케이션 기술이 굉장히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 배우게 될 소프트 리소그래피라는 거고요. 그 소프트 리소그래피 기반해가지고 이렇게 네버너 칩을, 즉 인테그레이티드 된 형태의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 보시는 이미지처럼 수많은 미세관들을 굉장히 작은 공간 내에서 직접을 시키고, 이 동전 크기가 보이시죠? 그래서 수많은 유체를 이 작은 칩 안에 보내서 화학 반응을 보내고, 굉장히 작은 영역 안에서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떤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연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손 위에서 할 수 있는 레버노 칩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이쪽으로 유명하셨던 분이 이제 스탠포드의 스테판 케이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이고, 지금 현재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연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이미지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미세 유체관들을 굉장히 라지 스케일로 직접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수많은 유체를 동시에 보내주고, 그들 사이에서의 뭐 화학적 반응이라든지 물리적 거동을 동시에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히 외 실험실에서는 많이 하는 게 이제 화학 반응을 보내서 프로덕트를 생산을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하고, 또는 바이오 물질과 바이오 물질 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확인을 하고, 이런 외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작은 칩 위에서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은 현재 진단 키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진단 키트도 저희의 어떤 바이올로지컬 플루이드, 생체내에 있는 플루이드를 이런 칩 안에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를 보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런 기반 기술이 했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20년 전에, 정확하게 2002년도고요. 2002년도에 데모가 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이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미량만 이용을 해서도 화학 반응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거나, 혹은 굉장히 톡식한 바이올로지컬 물질의 어떤 거동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유체에 관해서 보게 되면 소량만 이용해서 넌 톡식한 환경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실을 이렇게 칩 위에 갖다 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일이고, 거기에 파생될 수 있는 기술적 파급력도 굉장히 컸던 거죠. 이 논문이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스테판 케이크 교수님이 발표했던 거의 실제 논문 이미지입니다. 이게 2002년도에 발표가 됐었고, 이때 이제 수많은 미세관들을 이렇게 직접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 관 하나하나를 열고 닫고 하면서 미세 유체의 흐름을 이 수많은 관 안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잘 조정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케일 바가 대략 5mm죠. 5mm.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관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작은 관이고, 우리가 이번 학기 중반 이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관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그래서 이게 멀티레이어로 수많은 관들이 서로 이제 인터디지티드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채널 하나를 열고 닫고를 뭐 퓨니마틱하게 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스테판 퀘이크 교수님 랩에서 이 마이크로플루이딕 채널을 이렇게 라지 스케일로 직접 할 수 있음을 이제 데모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실제 이게 단순히 랩 스케일에서 아카데믹하게만 하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미지처럼 레버노치 구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이 논문이 기폭제가 돼서 마이크로플루이딕스라는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일반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외 실험실을 그 칩 위에다 옮겨 놓는다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연구가 됐었지만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서 보다 더 넓은 응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진단 키트를 이렇게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종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퍼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이죠. 이거는 이제 하버드 케미스트리의 조지 와이사이즈 교수님이 이제 데모를 하신 건데요. 아이고, 예. 제가 다시 페이지로 가서 자세히 보시면 말 그대로 어, 종이 위에 패턴을 하고 패턴을 가지고 이 플루이딕 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 위에 이렇게 포토리소그래피로 포토리지스트 패터닝을 하게 되면 안 된 부분만 어떤 하이드로필릭한 유체가 타고 가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에 젖죠. 물에 젖는다는 건 하이드로필릭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종이에다가 포토리소그래피로 레지스트로 블락킹을 해주게 되면 요 부분은 이제 하이드로포빅하게 돼서 물이 안 젖고 요 부분만 이제 물에 젖을 수 있죠. 그래서 플루이드가 지나가는 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레이어로 플루이딕 채널 디파인을 하고 두 번째 레이어로 이렇게 홀을 뚫어서 붙여주게 되면 플루이드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도 흐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반복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3차원으로 직접이 된 형태의 플루이딕 칩을 종이 위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과정은 저희가 이번 학기 배울 건데요. 어찌됐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유체가 종이 안에서 3차원적으로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플루이딕 채널이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매크로스코픽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케일 바가 1cm죠. 요거를 채널을 굉장히 많이 직접을 했고 이 종이 위에다가 이제 어널라이트를 두게 되면 특정 바이올로지컬 물질에 대해서 색이 변하는 마치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세대가 겹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신체 검사할 때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변을 묻혀 오면은 그 색이 변하는 정도로 어떤 건강 상태를 검진을 하고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널라이트를 갖다 놓고 어떤 생체 내 물질과의 색이 변하는 정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 어떤 이 진단 키트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울트라 로우 코스트 다이거노시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레버너 칩이라는 뭐 그런 어떤 뭔가 거시적인 목표 혹은 그 궁극적인 목표도 있고 그로부터 파생된 기술이 이런 페이퍼 칩 같은 진단 키트용 이런 소자 또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기 위한 툴로도 지금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이 쓰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된 기술인데요. 이게 2005년도에 이제 하버드 어플라이드 피지ክ스의 데이비드 와이츠라는 교수님이 처음에 데모를 했습니다. 얘는 일종의 드럼렛을 형성을 하는 건데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을 코엑시얼하게 만들어 놓고 플루이드를 보내주게 되면 이게 일종의 수도꼭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내주는 플루이드를 만약에 오일로 하고 주변에 플루이드를 이제 워터로 하게 되면 요 플루이드가 나오는 플루이드를 똑똑 끊어내면서 이렇게 드럼렛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하나씩 떨어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거품 혹은 뭐 드럼렛을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소자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드럼렛인데 굉장히 균일하죠. 채널을 몇 개 더 직접 하면 여기 보면 여기는 채널이 딱 한 개인데 여기 보면은 코어쉘 형태로 멀티 채널인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드랍렛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진 형태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나노 파티클을 넣기도 하고 고분자를 녹여서 이렇게 드럼렛을 만든 다음에 요 안에 솔벤트를 날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균일한 고분자 마이크로 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능성을 갖는 물질을 합성하는데도 지금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겐 오너 칩인데요. 이거는 저의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 지금 정석 교수님 방 학생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석 교수님이 많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의 어떤 신체의 오간을 칩 위에도 올려놨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버드 돈 잉버 교수님이 2010년도에 이제 사이언스에 처음 발표를 했었죠. 이때 당시 첫 번째 저자이셨던 허동훈 교수님이 지금 유펜에 이제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에 계시는데 당시에 처음으로 데모를 했던 게 사람의 폐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 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거시적으로는 두 가지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수많은 폐포가 있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부피가 바뀌고 그 세포의 모폴로지도 이렇게 변합니다. 에어가 들어오면은 부풀고 에어가 나가면 나가죠. 이 수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세포가 다이나믹하게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을 하는데요. 이거를 똑같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환경에서 이 페퍼 안에 이제 디멘전이 마이크로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환경을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 안에 만들어주는 거죠. 앞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이 이제 소프트 리소그래피랑 같이 탄생을 하면서 크게 발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PDMS라는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신입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이번 학기 수업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폴리다이메틸 실록센이라는 일종의 실리콘 러버입니다. 고무예요, 고무. 투명한 고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을 PDMS로 만들어주고 여기 위에 이제 그 실제 폐에 있는 세포들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게 채널을 구성해주게 되면 이 공기 주머니에 따라서 이 폐에 있는 세포들이 코팅된 이 포로스 멤브레인이 부풀었다가 줄어들다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폐에서의 폐포가 부풀었다 줄었다 부풀었다 줄었다 하는 실제 진짜 폐와 같은 환경을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 안에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거를 하느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에 있는 폐포에 있는 공기층이 이제 정확하게 마이크로 플루이딕하고 똑같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 스케일의 관이 이렇게 연결된 건데 여기서 일어나는 각종 질병 스터디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미세먼지가 이 폐포에 들어왔을 때 폐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실제 보고 싶으면 가장 좋은 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임상 실험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임상 실험까지 가기에 수많은 동물 실험을 거쳐야 되고 임상 실험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이전에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인공적인 환경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이 보다 수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폐에 암이 생겼을 때 폐에 있는 암세포를 요런 칩 위에다 구현해 놓고 얘가 이제 부풀었다 줄었다 부풀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면서 저희가 만약에 개발한 폐암 어떤 약이 있으면은 걔를 넣어주고 나서 이 부풀었다 줄었다 부풀었다 줄었다 하는 똑같은 환경 내에서 그 암세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한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다 더 실제에 가깝게 저희가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후에 이제 도닝버 교수님 랩에서 혹은 이제 거기서 수학을 했던 연구자들이 각종 사람의 오간을 이렇게 칩 위에서 구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라든지 뇌라든지 혹은 신장이라든지
이게 이런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 위에서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의 오겐들이 대부분 마이크로 플루이딕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눈, 뭐 뇌. 그래서 얘를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티피셜하게 정말 사람하고 유사한 환경에 구현을 하고서 각종 신약 테스트 등이 이용할 수 있죠. 예, 도닝보 교수님이 인터뷰하시는 걸 보면 사람의 모든 기관을 이렇게 칩 위에 구현을 하고 그 각종 오겐 오너 칩을 다 연결해서 사람하고 유사한 환경인 어떤 그런 최고의 어떤 직접화된 시스템까지 구현을 해서 실제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이런 인공적인 어떤 신약 테스트 등등 하는 걸 꿈이라고 하시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로플루이딕스가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진단 키트, 뭐 레버노치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오메디컬적인 굉장히 중요한 툴로도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뭐 진단 키트 혹은 뭐 인공 기관 같은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좀 재밌는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007년도에 당시 이제 MIT 학생이었던 마누 프리커시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스탠포드 교수님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세요. 굉장히 바이오 엔지니어링적으로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인데 이때 이분이 박사과정 때 버블 로직이라는 거를 세상에 이제 데모를 해서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로직을 하는데 이거는 컴퓨터 칩에 있는 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셀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컴퓨터에 있는 그 칩들은 로직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ND OR예요. 그래서 AND OR 뭐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은 어떤 펑션이 나오는 거 AND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펑션이 나오는 거 OR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로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게이트가 있다는 거는 여기 이제 소스 버블이 이렇게 가는데 B에서도 가고요. 그래서 얘가 1로 가고 1로 가면은 A 플러스 B가 돼서 AND가 되고 하나가 1로 가거나 다른 하나 1로 가게 되면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이 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 이제 마이크로 세컨, 0 마이크로 세컨은 버블이 여기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기 있고 이렇게 가죠. 이게 이제 게이트 A에서 나오는 거죠. 게이트 B에서는 버블이 여기 있다가 일로 왔다가 다시 일로 가죠. 그럼 이거는 엔드가 되는 겁니다. 엔드 게이트가.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버블이 여기서 나오는데 둘이 만났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건 오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대별로 여기 이렇게 딱 픽을 찍으면은 버블이 지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버블의 흐름에 따라서 엔드 오어 혹은 컴퓨터 오퍼레이션에서 필요한 모든 로직 오퍼레이션을 다 이런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로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단 키트나 바이오메디컬한 응용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로직 펑션을 하는 도용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칩 컴퓨터 칩처럼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빛하고 플루이드를 만나서 뭐 이거를 옵틱스 플러스 플루이딕스 이걸 합쳐서 옵토 플루이딕스라고 부르거든요. 통상 공기의 굴절률은 1이고 물, 뭐 오일 같은 플루이드의 굴절률이 대략 예를 들어서 1.33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이 물이 한 1.33, 1.34 정도가 되고 오일, 솔벤트 같은 게 1.4 넘어가서 한 5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빛이란 녀석은 굴절률이 높은 데에 머물고 낮은 데로 잘 안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쉽게 접하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분수에서 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게 되면 물방울이 있는 데만 빛이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플루이딕 환경에서
플루이드를 이렇게 흘러주게 하면 그 플루이드를 따라서 빛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이란 녀석은 다루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직진성을 갖고 있어서 빛을 꺾으려면은 미러 같은 걸 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유체를 이용을 하면 플루이드를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환경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레드, 블루, 그린 빛을 이렇게 각기 다른 영역으로 보내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웨이브 가이드를 유체를 이용해서 구현한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레이저도 만들 수가 있고 디텍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화학이나 생물의 물질을 분석을 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게 이제 스펙트로스코피 분광학이잖아요. 그리고 이는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 중에 중심 학문이죠. 그러려면 그러한 분광을 미세한 환경에서 하려면은 미세한 환경에서 빛을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빛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빛을 이렇게 꺾으려면 미세한 환경에서 이제 원래는 거울을 대야 되는 거죠. 근데 거울을 댈 필요 없이 플루이드를 자유자재로 잘 보내주게 되면 그 플루이드에 따라서 빛이 갈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또 배울 겁니다, 이번 학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예들을 병렬적으로 보여주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첫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에 더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지금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최근에는 이거를 로보틱스에도 이용을 합니다. 여기 제가 죄송해요. 이거는 포토닉스가 아니라 로보틱스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로보틱스도 소프트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아는 로봇은 딱딱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저희가 흔히 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막 로봇 팔들이 막 움직이면서 뭐 유리도 들어서 여기 붙이고 자동차 패널도 강판도 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가서 붙이고 이런 거를 자동화하는 그런 로봇 팔 같은 걸 많이 보죠. 그런 건 다 딱딱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소프트한 물질로 구성이 된 로보틱스면 그러한 하드한 로보틱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몸도 되게 소프트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소프트한 바이올로지컬 플루이드, 소프트한 티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런 사람의 몸과 같은 로봇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되고 있고 거기에도 마이크로 플루이딕스가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처럼 이게 약간 기괴하게 생겼는데 다리가 4개로 이루어진 일종의 고무입니다. 이게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 같은 어떤 실리콘 러버인데요. 요 러버 안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미세관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미세관을 통해서 그 플루이드가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미세관에 공기라는 플루이드를 넣어주게 되는데 좀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 미세관이 소프트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채널 하나하나가 부풀겠죠. 여기처럼. 그러면 이렇게 팔이 구부러지게 되는 로봇이 됩니다. 로봇 팔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공기라는 유체를 더 많이 넣어주고 덜 넣어주고에 따라서 팔이 굽어졌다가 펴졌다가 굽어졌다 펴졌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미지예요. 실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모양인데 플루이드를 과량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부풀면서 이렇게 팔이 굽는 거죠. 이게 실제 저희가 팔을 구부릴 때 어떤 머슬의 움직임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팔을 이렇게 구부릴 때 안쪽 근육을 수축을 하고 바깥쪽 근육을 팽창을 하면은 저희가 팔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을 폈다가 한번 구부리면서 그 머슬이 어떻게 그 움직이는지 보세요. 바깥쪽은 늘어나고 안쪽은 팽창해서 부풀죠. 저희가 알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때 팔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고 있는 녀석에 순차적으로 부풀고 수축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요런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네 개의 팔이 전부 다 그냥 펴져 있는 상태인데 두 개의 팔만 이제 부풀어서 구부린 거죠. 그런 다음에 몸통도 살짝 구부리고 나머지 팔도 구부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때 이쪽 팔만 공기를 빼내면 다시 원래대로 펴져요. 그러면서 얘가 걸어갑니다. 앞으로. 네. 요 시퀀스를 반복하게 되면 걸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 있는 거는 요 마이크로 로봇이 어떤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 팔에 순차적으로 부풀고 수축을 시키고 부풀고 펴고 부풀고 펴고를 하면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소프트 로봇을 만들 수 있죠. 요즘에는 이게 한 10년 정도 특히 이것도 이제 하버드 케미스트리 조지 와이사이즈 교수님이 개척을 한 분야인데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이오메디컬에도 쓰이고 진단 키트 뭐 레보노칩, 렁오노칩, 오게노노칩 같은 바이오메디컬 응용뿐만 아니라 포토닉스에도 쓰여서 옵토플루이딕스라는 분야도 나오고요. 그죠? 로직 펑션도 가능하고 이런 소프트 로보틱스도 가능하고 정말 널리 쓰입니다. 정말 이거는 그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맛배기 수업이라서 그냥 몇몇 예들만 보여드렸을 뿐이지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있고 저희가 그 지난 20년 동안에 발전된 모든 과거 역사를 다 이제 하나하나씩 짚을 거예요. 근데 이런 최근 20년 동안 개발된 아티피셜한 시스템 말고도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그러니까 내추럴 시스템이죠. 특히 미세한 환경에 있는 바이올로지컬 시스템도 전부 마이크로플루이딕스의 거동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논문이 이제 Life at Low Reynolds Number라는 건데요. 레이놀즈 넘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학부 때 저희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안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저희가 레이놀즈 넘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번 학기에 물리적 함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인간에 있는 남자 몸에 있는 정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몸체가 있고 이렇게 꼬리가 있죠. 얘가 헤엄쳐서 가는 거 전부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애벌레가 움직이는 거, 기어가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혹은 뭐 소금쟁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마이크로 스케일 바이오 생명체들이 있고 그들의 거동 역시 전부 다 이제 플루이딕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혹은 플루이드 미케닉스 관점에서 정리를 한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이에요. 참고로 이 퍼셀이란 분은 이엔 퍼셀이란 분은 이 포토닉스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마 광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퍼셀 팩터라는 게 있죠. 퍼셀 팩터에서 그 퍼셀 팩터에서의 그 퍼셀벨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빛이 방출을 할 때 그 법칙을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도 굉장히 정통하셔가지고 좋은 논문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은 가령 이런 꼬리가 달린 녀석이 얼마의 속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걔가 갖고 있는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석한 논문인데 글 자체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냥 사이언티픽한 혹은 엔지니어링적인 뷰도 굉장히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사실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이해하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이놀즈 넘버예요. 당시에는 그냥 빅 R로 썼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쓰는 게 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20년 동안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왔고 그런 아티피셜한 시스템에서의 플루이드 거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명체에서도 작은 스케일에서는 각종
거동을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혹은 이제 플루이드 미케닉스의 마이크로 스케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은 생명체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 작은 생명체는 뭐 레이놀즈 넘버가 이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거동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매크로스코픽한 스케일이고 이때 레이놀즈 넘버는 얘보다 훨씬 크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떤 플루이드 거동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이번 학기 저희가 공부해야 될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티피셜한 시스템 그리고 일부 이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서도 마이크로 플루이디스적인 거동 해석이 가능하다를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루이디스는 자연계부터 아티피셜한 시스템까지 특히 아티피셜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발전이 됐고 이는 마이크로 나노 패브리케이션에 기반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죠. 어떻게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이 유체들이 거동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마누프리카시 논문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엔드 노어 로직 나타내는 그 버블의 흐름이거든요. 버블의 흐름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실레이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요 버블이 어, 잠시만요. 버블이 지금 돌고 있죠. 보시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얘가 합쳐졌다가 여기서 다시 버블이 나와서 이렇게 돌죠. 돌고 이걸 오실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거 역시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로직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런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환경에서 이런 유체가 움직이는 거를 펀더멘탈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펀더멘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플루이드 미케닉스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파이널리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앞서 이제 퍼셀 논문에 소개드렸던 레이놀즈 넘버라는 거고 이 레이놀즈 넘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거버닝 이퀘이션으로 불리는 나비아이 스톡스 이퀘이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에 그거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다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이크론 스케일에서의 유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물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그 학부 때 이제 기계공학과나 화공과를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다루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이 수강생들 중에서는 그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안 다루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스텝이 플루이딕스 이렇게 돼 있죠. 플루이딕스. 유체를 다루는 학문이다 뭐 이런 뜻이죠. ICS 이렇게 붙으면 학문명을 보통 뜻합니다. 그죠? 플루이딕스 하면 그냥 플루이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플루이드를 다룰 때 알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유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에 힘을 주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을 때 이를 지칭하는 학문이 미케닉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루이드 미케닉스라는 거는 플루이드에 포스가 가했을 때 모션이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 이 연관관계를 공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얘의 거버닝 이퀘이션 그러니까 파이널 이퀘이션 끝판왕으로 불리는 게 바로 이 나비아이 스톡스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나비아이 스톡스 이퀘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시스템을 그 안에서 이제 플루이드가 거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식을 그냥 첫 시간에 인트로덕션에 그냥 제가 써놨는데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매스고 또 하나는 모멘텀. 그러니까 매스 밸런스와 모멘텀 밸런스로 구성이 됩니다. 이 식을 보면은 뭐 그레디언트 있고 라플라시안이 있고 해서
이 화공과나 혹은 물리과나 혹은 기계공학과를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덜컥 겁이 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제가 하나하나 씹어서 다 입에다 넣어 드릴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각각 텀이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가 무엇인지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플루이드 미케닉스에 이용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은 사실 스케일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에 적용이 되는 형태로 다시 우리가 식을 변화를 시킬 겁니다. 그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미케닉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텝와이즈로 가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여기 있는 식을 보고서 덜컥 겁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식 하나하나 다 심지어 인문계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하나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 18년도 이제 성균관대에서 고려대학교로 이직을 했었고, 제가 이직 전에 이제 성균관대에서 4년 반 정도를 유치학학을 그 화공과 학부생들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플루이딩 미케닉스가 통상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이 되고, 한 수업 개강 후에 한 2주, 3주 지나면은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시기 갖고 있는 물리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자꾸 수업을 어떤 수학적 푸는 거에 자꾸 따라가다 보면 자꾸 기계적으로 풀게 되고 문제를 위해서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 문제풀이를 위해 이런 걸 거치다 보면 이 플루이드 미케니스가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이 이를 이해하기 위한 로직 논리가 계속 공고화돼 있거든요. 특히 플루이드 미케니스는 이제 플루이드 베이직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2000년 정도 된 학문입니다. 예. 그 2000년 동안 인류가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면서 이제 플루이드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당대의 수학자들도 크게 기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전혀 이게 수학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아는 그 역학의 기본이 F는 MA에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모멘텀 밸런스식이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F는 MA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이거라는 걸 딱 알게 되면 식이 굉장히 클리어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식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텀의 물리적 함의, 얘, 얘 물리적 함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너무 재밌어져요. 플루이드 미케닉스. 특히 여러분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연산에 집중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틀랩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콤솔 같은 그 커머셜 시뮬레이터도 있고요. 그들이 훨씬 잘해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시기 이 환경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이해하고 내 언어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걸 옆에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다 보면은 문제에 쫓겨서 막 유체역학을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물리적 의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새겨주는 거를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학을 전혀 몰라도 미적분을 해본 적이 없어도 제가 알게 해드립니다. 필요한 연산은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이런 플루이드 미케닉스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드 미케닉스의 기본에 대해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되면 미세 유체 시스템에서 아까 버블이 이렇게 트레인처럼 이렇게 가는 것들이 어떻게 가야지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제가 나벨 스톡스 이퀘이션을 저희가 풀리 드라이빙을 할 거예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기 어려워 보이고 이게 너무 특수한 시기고 일상생활 잘 안 쓰이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 이 티셔츠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티셔츠고, 제가 이거를 2010년도에 MIT 놀러 갔을 때 그 MIT 박물관에서 파는 티셔츠를 산 거예요, 그냥. 그 MIT에 있는 기념품 샵에서 산 건데 MIT에서 파는 셔츠여서 수학식을 써놓은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 플루이드 미케닉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 유명해서 이런 티셔츠를 파는 겁니다. 네. 모세가 말하기를 물이 갈라지는데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죠. 네. 물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는 힘을 받았을 테니까 갈라지고 힘을 받아서 어떻게 갈라지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 F는 MA에 의해서 설명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 정도로 유명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학문 분야도 아니고요. 굉장히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제너럴된 학문이고 이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을 이해를 하게 되면 유체의 고동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뷰도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안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 버블이 마이크로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머릿속에 막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순간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후에 맞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기 언뜻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편미분이 있는 것도 또 편미분이 살짝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있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이크로 환경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크로스코픽한 환경에서의 복잡한 유체 거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터뷸런스를 만나면 비행기가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 플루이드가 기체라는 플루이드가 이렇게 가는 거를 측류라고 불러요. 라미나 플로우. 근데 이제 그런 터뷸런스에 이렇게 꼬이고 회오리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이크로 플루이드 환경에서는 대부분 이런 측류, 라미나 플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단순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 그렇게 되실 거예요. 또 이 식이 언뜻 복잡해지 보이지만 중요한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게 그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있냐면 세상을 바꾼 17가지 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로가리즘 뭐 이거 우리 다 아는 거. 그 중에 이제 나비엘 스톡스가 있어요. 나비엘 스톡스 이퀘이션. 그 유체학과의 끝판왕이라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도 있고 그 정도로 이 그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의 그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 나비엘 스톡스 이퀘이션이 중요하니까 한번 이번 학기 잘 배워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시작을 할 거고 얘를 마이크로 환경에서 보다 볼 거죠. 우리는.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과정 중에서 그 특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나비에르-스톡스 이퀘이션에서 매스 밸런스와 모멘텀 밸런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매스 밸런스는 그 물질 보존의 법칙 매스 컨저베이션이고요. 모멘텀 밸런스는 F는 MA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다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플루이드 미케닉스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드 미케닉스로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레이놀즈 넘버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때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 때 뭐 어떤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즉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에서 마이크로 플루이딕한 환경에서 마이크로한 환경에서 플루이드가 거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물론 이제 플루이드 미케닉스의 기본인 나비에르-스톡스 이퀘이션이고 얘를 마이크로 환경에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 바로 레이놀즈 넘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이해하는 그 파운데이션을 다 갖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레이놀즈 넘버가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도 제가 하나하나 씹어서 다 입에 넣어 드릴 거예요. 이거 보통 유체역학 책에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논문에서 나오는 요 R값입니다. 그래서 이 R값만 딱 주어지면 이 마이크로한 환경에서 유체가 어떻게 유체와 관련된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한 어떤 소개, 인트로를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로 진행이 될 겁니다. 유체역학의 기본을 할 거고, 요거에 이제 기본을 배운 다음에 다음에 나올 게 이제 정력학이거든요. 정지된 유체가 어떻게 기술이 되는지, 정지된 상태에서 포스를 줘야지 유체가 움직이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정지된 걸 배운 다음에 얘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이퀘이션을 이제 스텝 와이즈로 넘어가면서 배웁니다. 근데 첫 번째 배울 게 이제 밸런스 이퀘이션인데, 밸런스 이퀘이션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유체의 거동을 이해하는 끝판왕식이 나비아이-스톡스 이퀘이션인데 크게 두 가지 파트였죠. 하나는 매스 밸런스였고 다른 하나는 모멘텀 밸런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이퀘이션을 어느 정도는 따를 수 있어야지 그게 갖고 있는 그 드라이빙이라든지 그게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좀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에너지 밸런스를 배울 거고 모멘텀 밸런스를 배울 거고 이 에너지 밸런스, 모멘텀 밸런스를 다 배우게 되면 나비아이 스톡스 이퀘이션을 풀리 드라이빙을 하고 각 텀이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라는 걸 통해서 레이놀즈 넘버라는 무차원수를 추출을 해내고 얘가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레이놀즈 넘버는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환경에서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환경에서 그 마이크로 환경에서 플루이드의 거동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 완전하게 습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보다 더 실용적인 혹은 실제적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시스템의 20년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는 이제 패브리케이션부터 각종 응용을 다 포함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예를 들어서 화공과나 기계과 학부를 나오신 여기 수강생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1번에서부터 8번까지를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고 그래서 다른 전공자들보다 보다 더 이렇게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베이직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1번부터 8번 컨텐츠에 대해서는 언뜻 보면 약간 학부생 수준에서 보다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이는 화공과 기계과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의 학부 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비록 화공과 기계공학과 학부를 다니시면서 이미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배우셨다 하더라도 나비아이 스톡스 이퀘이션이 갖고 있는 그 각각의 물리적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학부 때 문제풀이에 급급하다 보니 식이 갖고 있는 정확한 물리적 의미 그리고 이게 실제 플루이드 모션을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문제풀이에 급급하다 보니까 식을 자꾸 외우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좀 펀더멘탈하게 베이직 수준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9번, 10번, 11번, 12번은 실제 마이크로 시스템, 플루이딕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패브리케이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라지 스케일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고, 그게 20년 동안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메디컬한, 옵티컬한, 어떤 로지컬한, 로보틱스적인 응용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렸던 거를 포함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을 좀 깊게 이해를 하고 각각 하시는 연구에 혹시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이 될 것 같은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이해하는 플루이딕 미케닉스의 기본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혹은 사이언스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그냥 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제가 MIT에서 구매했던 티셔츠나 아니면은 뭐 세상을 바꾼 17가지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그 유체를 설명을 잘 할 수 있기 때문도 있지만요. 저희가 그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데 쓰이는 각종 법칙들이 모든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스 컨저베이션이라든지 모멘텀 컨저베이션 같은 경우에 그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거기에 파생되는 밸런스 이퀘이션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그런 매스 밸런스나 아니면 모멘텀 밸런스를 유도하는 과정들은 비단 이런 플루이딕스뿐만 아니라 뭐 전자계약이라든지 혹은 기타 다른 역학에 다 널리 쓰이는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특히 여기 대학원생들이 갖춰야 될 사이언티픽한 엔지니어링적인 베이직스를 늘리는데도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유도를 위해서 어떤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지,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학자, 공학자로서 성장하는데 갖춰야 될 덕목들을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지금은 쓰이게 됐어요. 20년 동안 완전히 일반화된 테크닉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 실험실에서만 실험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 실험실에서 일반화된 스킬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넓었죠. 바이오메디컬부터 포토닉스, 옵틱스, 로보틱스까지. 그러니까 그런 제너럴화된 어떤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구에 다양하게 백그라운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목표, 거시적인 비율을 갖고 이번 학기에 같이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목표는 마이크로 플루이디스의 펀더멘탈에 우리가 친해져 보자. 두 번째는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 20년 동안 발전되는 시스템의 어떤 뷰, 퍼스펙티브를 잘 갖춰서 우리가 실제 연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를 같이 고민해 보자. 교과서는 정해진 게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플루이드 미케닉스 관련해서 한 5가지 책을 봤는데요. 좀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학부나 아니면 대학원강의에 쓰이는 플루이드 미케닉스 책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학기에 그 펀더멘탈 오브 마이크로 플루이디스 해서 이제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드라이빙을 쭉 하고 그 레이놀즈 넘버의 물리적 함의를 가르쳐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한 거를 하나하나, 그게 일반 텍스트보다 훨씬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하나하나 씹어서 입에다 넣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텍스트 없이 제 한드아웃에, 그리고 동영상에 녹음이 될 그 식전개를 위한 논리적 사고의 흐름만 잘 따라오셔도 플루이딕 미케니스 혹은 마이크로 플루이딕 미케니스의 기본을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없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식을 요 태블릿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가 써드리는 거를 그냥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굳이 내가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굳이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책이 요 책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데 안 보셔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제 스스로 풀어낸 강의록으로 강의를 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강의록의 핸드아웃은 계속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아티클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그 퍼셀 교수님의 논문이 대표적인데, 그거 외에도 그 최근에 이제
특히 지난 20년 동안 좋은 논문들이 사이언스 네이처급에 정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를 드릴게요. 그레이딩은 미드텀, 파이널 텀 이렇게 30, 70의 비율을 가지고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망의 마이크로비츠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이번 학기 마이크로 플루이딕 바이오 마이크로 시스템 과정의 개설이 된 마이크로 유체 시스템 강의에 대한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플루이딕 미케닉스에 기반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의 파운더멘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그게 이제 학기의 반 정도를 거기에 시간을 쏟을 것 같아요. 나머지 반 정도는 그 20년의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 발전 역사 퍼스펙티브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클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강하시느라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